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의 취향입니다. 좀 집짓기를 하면서 많이 즐겨보게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최근 JTBC 서울엔 우리 집이 없다에 대구 협소주택이 하나 나왔습니다. 꽤나 인상적으로 시청을 했고요. 대구의 협소주택이 아닌 일반적인 좀 협소주택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기 위해 이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땅값 자체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아파트 값도 마찬가지고요. 내 가족을 위한 대안처럼 떠오르는 요즘에 협소주택의 개념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협소주택은 무엇일까요? 일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경우에 해당이 돼요. 건축과 관련된 신조어라고 이해하면 훨씬 편한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좀 좁다라는 개념과 협소를 혼용해서 잘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죠.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은 좀 좁았는데 좁았지만 협소하진 않았거든요. 이 협소하다라는 개념은 약간의 그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를 혼동해서 잘못 사용하면 안 되겠죠. 공간이 타이트하고 효율적이고 좁은 것과 협소한 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각설하고 요즘 통용되는 말 그대로 좀 좁은 땅 위에 세워진 좀 좁은 집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약 15평 이하의 대지, 토지에 건축된 좁고 작은 집을 뜻한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도심으로 갈수록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좁은 땅에 건물을 짓습니다. 좁은 땅에 집을 짓죠. 서울엔 우리 집이 없다에 등장한 대구 협소주택도 그 예에 해당될 겁니다. 이 대구가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도심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나 그리고 가족이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공간을 구성한다는 점은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좋은 점 정말 많죠. 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협소주택 좀 저렴하게 지을 것 같아. 좀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와는 다른 나만의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 단점, 그리고 예상되는 생활 속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협소주택을 짓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아주 대표적인 오해죠. 물론 대도시 주요 도심의 아파트값보다 또는 교외의 대단위 전원주택 단지보다야 적게 들 수 있죠. 일반적인 주택에 비해 평당 건축비는 비싸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주택이 크든 작든 소위 말해 있을 건 모두 다 있어야 되거든요. 주택이 좁기 때문에 주방이 없다? 주택이 좁기 때문에 거실이 없다? 그건 말도 안 되죠. 갖춰야 할 것은 모두 갖춰야 하고요. 협소주택이라고 단열재를 좀 약하게 해야 되나? 창호를 좀 약하게 한다? 기미를 좀 약하게 한다? 기능적인 부분, 좀 공간적인 부분을 버리면서까지 저렴한 집을 지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누구나 로망이 있습니다. 그냥 짓지 않아요. 아파트와는 좀 다른 라이프를 이 주택 안에 담고 싶은 거죠. 공간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즉 공간만 마이너스일 뿐 내부 기능은 그렇지 못한 것이 대부분인 거죠. 즉 땅덩이는 줄어들었고 이 안에 뭔가를 담긴 담아야 되는데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의 로망, 우리 가족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물을 담긴 담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기능과 디자인에서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 그 건축의 행위가 큰 대단위 건축과 비슷하거나 같아야 하는 얘기거든요. 부족해서는 안 되죠. 건축의 퀄리티 말이죠. 집을 짓기 위해서는 철근이 필요할 거고요. 당연히 콘크리트가 필요할 겁니다. 이를 운반하기 위한 트럭이 필요할 거고 시공을 하기 위한 인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만약에 장판을 내가 50평을 깐다, 100평을 까냐 해도 일단 트럭은 와야 돼요. 일단 업자는 와야 돼요. 업자라는 분이 내 집에 공사를 하러 오는 과정, 그 한 번의 기회가 비싼 거지 와서 50평을 까냐, 60평을 까냐, 70평을 까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협소주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금액이 적게 든다. 무조건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것은 오해라는 거죠. 만약에 협소주택 내가 적은 돈을 들여서 좀 심플하게 짓고 싶다면 당연히 기능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반드시 마이너스가 돼야 될 겁니다. 두 번째, 협소주택을 짓기 위한 땅을 한번 알아볼까? 일단 협소주택을 표적으로 택지 분양을 한 곳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땅콩주택 같은 곳은 예외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자세히 좀 보면 땅콩주택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협소주택과는 거리가 멀어요. 앞에 정원이 있고요. 생각보다 큰 대지 위에 올려 있습니다. 단지 땅콩 형태로 조금조금하게 많은 집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뿐이지 일반적인 협소주택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분양하는 택지가 10평 미만이다? 매우 어색하죠? 주택이 필요한 도심지 부근에 위치한다는 이야기고 그런 예가 많죠. 도심지라 하면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 꽤나 빽빽하게 들어설 겁니다. 건물이 또는 집이. 즉 인접주택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거나 딱 붙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부분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 그 다음 채광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대부분의 주택이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 허가가 나지 않아요. 주차 공간이 없으면. 특히 1층 부분만큼은 대부분의 면적을 주차 공간으로 할애해야 될 겁니다. 즉 10평 대지 위에 4층을 짓는다. 건물을 4층을 올린다. 그럼 40평을 활용한다고 생각하면은 대단한 오해인 거죠.
차 한 대 들어가면 10평 정도는 그냥 먹을 거니까. 진출 입로까지 하면은 1층은 필로티 말고는 못 쓸 겁니다. 도심지의 땅일수록 네모 반듯한 땅이 없어요. 분양한 택지만 굉장히 네모 반듯하죠. 쌀 한 톨도 버리기 힘든데 토지의 어느 한 부분도 아마 버리기 힘들 겁니다. 토지는 평당가가 있잖아요. 그죠? 네모 반듯하지 않은 땅에 프라이버시는 지키며 아파트와는 조금 다른 유니크함을 담길 바란다면 꽤나 복잡한 설계와 시공이 필요합니다. 이 복잡한 설계와 시공이라면 늘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설계비 상승합니다. 설계비 상승하면 시공비도 상승해요. 시공비 상승하면 당연히 내장 비용, 인테리어에 걸맞게 상승을 하겠죠? 이럴 거면 그냥 잠시 도심의 인프라 포기하시고 교외로 30분만 눈 돌려보세요. 좋은 대안, 좋은 전원주택, 급매물로 한 거 되게 많습니다.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적당히 살다가 팔아야지. 주택의 치명적인 단점일 수는 있어요. 일단 아파트보다 주택은 매매가 용이하지 않을 겁니다. 협소주택 자체는 호불호가 좀 강합니다. 이 대단위의 전원주택은 그 구매자가 혹할 만한 아웃도어 라이프, 시골의 정겨운 느낌, 되게 탁 트인 느낌, 그런 부분이 메인인데 협소주택은 뭐 좁은 것, 공간의 효율, 이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개성과 좀 구매 희망자의 니즈가 확실한 경우에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생활 환경의 측면에서 접근해 보겠는데요. 젊은 날 도관이 나가겠죠. 무릎이요. 협소주택이라는 부분은 좁은 대지 위에 층층이 층을 쌓아 올리거나 스키플로어 형태로 되게 다양한 생활 공간을 구성해 놓는 느낌이에요. 이 오르내리는 과정도 하루 이틀이죠. 이 과정이 누적되면 무릎에 물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커뮤니티를 왔다 갔다 해보면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하셔가지고 2년 정도 살다가 이사한 경우, 되게 짧게 살다가 이사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특히 이런 부분은 무거운 짐 들고 오르내리기는 최악이죠. 일단 로봇 청소기 안 되는 거 아시죠? 로봇 청소기를 매일 들고 옮기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러한 좀 군데군데 아기자기한 공간이 메리트가 있는데 아이들이 성장한 경우에는 협소한 공간은 치명적인 도구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 침대 사이즈 하나, 장롱 사이즈 하나 넓힐 때도 참 고민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아파트에서 어떤 주택, 협소주택으로 이사하는 분들에 해당되긴 하지만 가구와 가전에 대한 전체적인 다운사이징, 즉 재구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냉난방 열 효율의 문제를 들 수 있죠. 이 대구 주택 같은 경우 그냥 건물 통이 층고라고 보면 되고요. 건물 전체의 높이가 층고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온풍기나 난로를 사용했을 때 특히 열대류의 문제 발생할 수 있죠. 위쪽은 더운데 아래쪽은 너무 차가워지는 느낌? 그런다고 요즘 유행하는 열회수환기 장치, 아파트에 있는 환풍기 있잖아요. 미세먼지 시대에 이런 환풍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애매하죠. 왜냐하면 천장에 설비가 들어가야 되고 설치하면 층고는 낮아질 거고 층층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되나? 그것도 아니고요. 좀 어려운 점 많습니다. 지난 1년간 집짓기 통해서 예상되는 부분 정보 수집을 통해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이와 반대로 장점도 되게 많겠죠. 장점은 위에서 정리한 내용에 거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천천히 고민하시고 설계 및 시공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고 안녕히 가세요.